네, 이어서 오늘 상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더 이슈 주제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결과물들 안에서의 체크포인트 점검하면서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노이 쇼크 이후에 40일 만에 한미 정상이 만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1시 정도에 시작이 돼서 116분간의 좀 만남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현재 북한의 입장을 알려달라 이런 좀 메시지가 나왔고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지금 다시 한번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가 문제겠죠. 북한이 이 한미 제안을 받아들일지가 현재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만한 유인책이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서 종목들 반응도 상당히 악화가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난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노이 쇼크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런 추세 하락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대북주들의 움직임 볼 수가 있겠고요. 자금 엑소더스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들 주가 흐름을 통해서도 읽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화통일연구원의 김충환 이사장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이번 회담의 체크 포인트였는지 그리고 이사장님의 좀 평가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예, 당초 예상했던 대로 한미 동맹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확고하게. 근데 이제 3차 북미 회담이 미국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됐고 이것을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다 맡기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핵화 협상 방식에 있어서도 한국은 굿 이너프 딜 또는 톱다운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톱다운 방식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역시 빅딜 또 상향식 협상 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남북 정상 회담을 통해서 북측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고는 했으나 현 단계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건설 등 남북 경협의 조기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과 안보 협력에 있어서도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의 체크 포인트는 좀 기대보다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미국 측의 입장이 변한 건 하나도 없네요. 네, 빅딜을 고수하겠다. 그리고 지금 제재를 풀어줄 시점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상당히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상회담 이후에 좀 예상되는 변화가 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은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은 쉽지 않은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 도로 개선 문제 등이 이번에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했으나 실질적인 남북 경협의 조기 실현이 어렵게 됐고요. 또 이렇게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조기 서울 방문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문 대통령의 중간자 역할도 그 전에 비해서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3차 북미 회담을 앞두고 비건 또 폼페이오 등 이런 실무급 고위급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또 상황이 또 급속히 바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았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쎄요.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안에 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들어봤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북한의 이제 제스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게 시장에서는 읽혀질 것 같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조금 더 얘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핵심적인 발언들이 어떤 게 나왔는지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고 저희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어제 한 거의 2시간 동안 이루어졌잖아요. 진행된 내용들을 보면. 근데 이제 영상들이 많이 좀 움직여서 저도 쭉 봤는데 관련된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좀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하고
지금 뭐 본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향후에 합의를 이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본인은 좋은 관계에 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지금 뭐 무역이라든지 군사, 그다음에 무기 구매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오늘 그 회담 앞서서 나왔던 인터뷰 내용 보면 그런 관련된 이야기도 할 거다라고 했는데 뭐 단독으로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누는지 저희가 이제 알 수 없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한국이 미국에 그 무기들을 많이 구매해주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뭐 한국에 고맙게 생각한다, 감사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미 양국 관계가 긴밀하고 개인적으로도 가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얘기는 북한은 많은 잠재력이 있는 나라다라는 얘기 또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국 국민들한테도 안부를 전한다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하고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뭐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3차 북미 회담 관련해서는 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빅딜 관련해서는 이 주 재료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가 빅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서 다양한 이제 스몰 딜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 한 걸음씩 뭐 조각조각 간다. 그리고 대북 제재 관련해서는 그 끈은 놓치지 않겠다. 지금도 최대한 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북 제재를 그러니까 북한을 압박을 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겠다는 얘기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이제 미군 헬기 동원해서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네.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고 감사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이제 우리 임시정부 100주년 결의안을 냈는데 이것도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싱가포르 회담 2018년도에 있었었죠. 그 싱가포르 회담 1차 회담 이후에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물론 이제 그 전 건은 뭐 이야기를 언급을 아예 안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안 좋아지고 난 이후의 흐름들에서는 정세가 좀 좋게 그 전보다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노이 회담 227, 228 하노이 회담은 보다 큰 합의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간 좀 희망적인 얘기들을 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단독 들어가기 전에 했던 이야기들은 한미 관계는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 또 한 번 또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기자들이 좀 세게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해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 관련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도 논의한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뭔가를 도와주러 들어가려면 일단 북한을 가서 조사를 하고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인도적 지원 관련한 비자 터주는 것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3차 북미 회담 열릴 수 있고 아까 이거는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유사한 얘기인데 이런 관련된 얘기들은 또 계속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대북 제재는 정당한 수준으로 판단한다라고 해서 뭐 추가로 더 압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 없지만 현재 하고 있는 것만으로 상당히 정당하고 좀 강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오간 것 같습니다. 네, 하노이 당시와 지금의 입장이 약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 같다. 좀 태도의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안부를 좀 많이 전했네요. 그런 부분 저희가 읽어봤는데 어제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에서 나온 메시지들과 향후에 좀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국가 수반에 등극하고 정상외교 뭐 외연을 확장한다 이런 뭐 벌써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책이라고 그러면 전체 큰 틀은 일단 북한이 계속 그 글로벌하게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 주도하에 있는 경제 제재 하에 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미국하고는 그냥 좀 현상 유지하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좀 이제 좀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조치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정기 국회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무위원장직에 다시 추대가 됐고요. 그리고 경제 관련 인사들 보시면 이제 경제 관련해서는 주요 요직의 대부분 이제 이쪽에 인사들이 입성을 했고, 앞서 이제 강조했었던 자력 경생하고 경제 발전에 총력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 그런 인사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노동당 중앙위에서 김 위원장이 했던 발언들을 보시면 자력 경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가 그러니까 우리식 본인들의 어떤 사회주의 존립의 기초이고 또 발전의 동력이고 뭐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 중앙이 자력 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정치 노선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대 교체 있었는데요. 워낙에 이제 김영남 전 위원장이 고령 91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의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상임위 위원장은 좀 교체가 되면서 대체로 뭐 본인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 세대 교체는 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집권 2기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됐네요. 네, 최룡해가 또 2인자로 등극을 했고 약간의 세대 교체까지 함께 체크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조모들의 반응을 봐도 저희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리기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분위기는 좀 그러네요. 북미 회담이요? 네. 북미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끝나고 답을 줬잖아요. 1년 뒤에 보자고. 1년 뒤에 보자고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에 내년 11월 가을 겨울 넘어가면서 선거 있으니까 그때 즈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똑같은 시기라 그러면 봄, 여름 정도에 하겠죠.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계속 그걸 정치적으로 좀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세 흐름을 보시면 아침에 좀 밀렸다가 올라왔잖아요. 전체 시장 분위기가. 네. 그래서 뭐 아니라고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어제 나왔던 회담에 대한 실망 매물이 전방위적으로 다 양시장 모두에서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다시 또 원상 복귀가 되는 건 과정이고, 물론 테마주는 아직도 조금은 좀 어제 대비로는 좀 뭐 급락하는 쪽도 있고 한데 그런 실망감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오늘 경협 테마주는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세 흐름을 뭐 제가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아도 뭐 특히나 이제 개성공단이나 뭐 금강산 관광 개발 이런 쪽들 시세가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구간대이고 네. 특히나 신용이 많이 걸려 있는 일부 종목군들이 더 이제 등락이 세다 이렇게 예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체로 이 종목들이 한 작게는 2% 많게는 한 9 내지 9에서 10%까지 신용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네.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실망감은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실망감이지 방향성은 아닌 것 같고요. 방향성은 계속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이제 또 대통령도 귀국하고 나면 북한하고 이제 접촉하겠다는 얘기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하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그러면 북한하고 완전 히 단절되는 거냐 해서 그럴 것 같은데라고 보는 사람은 없죠. 네. 국민들 중에 한 열에 3-4명 정도일까요? 제 생각에는. 그 절반 이상은 다 큰 방향성은 어쨌든 계속 만나고 네. 좋아지는 쪽으로.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뭐. 시간의 문제는. 네, 된다라는 네. 쪽인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로 봐도 우리가 뭐 통일 생각하고 있는데 통일 관련해서는 뭐 비용 얘기 나오지만 우리가 국방비 1년에 40-50조씩 들어가는 거 한 30년 모으면 1,500조잖아요. 그것도 뭐 하지 못하라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 해서 어쨌든 뭐 큰 방향성은 잡힌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정치적인 이슈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이게 정당들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뭐 서로 물어뜯고 아주 그냥 자기네 그 세력 확충을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신경 쓸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쪽 관련 테마주들은 전략을 다시 말씀드리면 중장기로 접근하셔야 되겠고 좀 아주 그냥 매출이라든지 어떤 이익 기반이 없는 그냥 말 그대로 테마주들은 단기 매매 그리고 어쨌든 매출이 좀 있거나 실제로 북한하고 사업을 해봤던 업체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우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북미 정상회담에 여쭤봤는데 더 먼저는 남북 정상이 일단 만나는 게 될 것 같고 어깨가 가장 무거울 것 같네요. 또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과의 지금 소통의 어떤 흐름을 저희가 조금 더 먼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북한 네. 입장은 너무 뻔한 것 아닌가요? 이건 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보다 이 TV 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제 실제 포지션하고 연관이 돼 있고 또 연세도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너무 뻔하지 않나요?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안 그러면 뭐 전쟁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부분 봐서는 큰 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은 살아있고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뭐 정권 교체되고 해서 좀 경색이 될 수는 있어도 결국엔 다시 돌아오거든요.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현재까지 20년 동안의 시황을 보면 좀 위쪽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종목들의 반응을 보면은 살아나는 종목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는 게 대부분의 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망감을 지금 감안을 해서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본다면 어떨까요? 예, 현재 코스피 시황이나 코스닥 시황은 어떻게 보면 IT가 주도하는 것 같아요. ICT, 정확하게 따지면 ICT가 주도하는 것 같고요. 그 전방은 4차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렇고요. 오늘 연구원들 정상회담 관련해서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시황에 영향은 주지만 이게 주 재료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시황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글로벌하게도 그렇지만 어닝 시즌에 돌입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최대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쪽 종목이 갑자기 막 올라가고 신고가 경신하고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 잘 보십시오. 대체로 4차 산업혁명에 연관돼 있거나 이익 전망이 아주 강력한 쪽들입니다. 대체로. 그래서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겠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매달리셔야 된다. 지금 국면은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감익 부분은 또 따져봐야 되겠죠. 어제도 저희가 실적해드리면서 컨센은 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봤던 거는 와이즈 FN 거였었고요. 오늘은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게 FN 가이드 컨센인데 이쪽은 1분기 영업이익이 30조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작년 대비로 한 31% 감익이 예상되고 순익 전망은 20조 6천억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로 34% 감익이 예상됩니다. 반도체가 제일 컸겠죠. 지금 뭐 60%씩 줄었으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와이어를 60% 급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섹터에서도 일부 하향 정도 되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아주 나쁘진 않고요. 지금 나오는 걸로는 2분기에 저점을 다지고 3분기 37조 원 순익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리고 4분기도 한 35조까지 해주면서 1,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올라간다라는 시황이라서요. 주식은 한 6개월, 9개월 선행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오히려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미국도 그러는 건 마찬가지고요. 한미회담 이슈는 현재 시황에는 그래서 중립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아침에 보여준 그 매매에서 그대로 좀 전달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협 테마주는 변동성을 키울 재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변동성이 커지면 그 워런 버핏 주식의 대가인 워런 버핏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보고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요. 경협 테마주는 말 그대로 변동성이 키워질 때에 트레이딩을 잘해 보시면 오히려 이렇게 아침에 급락이 나올 때 사야지 시세 흐름에서 보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한 20% 급등해서 나오면 사면 물리는 날도 많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장중 방향성 그리고 뭐 일간, 일중 또는 뭐 주간, 월간으로 해서 지금보다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냐 아니면 물리냐 이 차이인 것이지 이 변동성 커지는 구간이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경협 테마주들도 뭐 좋은 투자처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